이철수 전 대표님의 인사 한번 듣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예, 벌써 넉 달 만입니다. 지난 총선 때 함께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 또 이 자리 빌어서 뵙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 그리고 국민의당 모두 대전 충청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제 첫 직장이 천안에 있는 단국대 의대였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로 대전 시민으로 살았고 지금도 대전 명예시민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대전이 이곳이 탄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당과 비교해봐도 다른 정당은 아예 언급조차 관심조차 없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지난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까 지방의원 연석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제2의 과학 입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총선 때 주장했던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그리고 창업혁명을 다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과학기술의 중심에 이곳 대전 충청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 제대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그런 큰 그림 아래서 모든 일들 다 하고 여기 계신 지역위원장님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열심히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성식 정책위원장님 잠깐 인사 좀 하시죠. 네, 정책위 의장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충남 지역의 지역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네, 대전 충청권 우리 지역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요. 앞으로 정책 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하고 여러분 목소리를 잘 담아서 정책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선에서 전해주시는 목소리와 여러분의 지혜가 담긴 정책 대안이 당의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와 같이 새로운 미래도 준비할 수 있고 불평등도 타파할 수 있고 또한 이 격차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뭉쳐진 국민의당이야말로 집권할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단결해서 멋진 보람 있는 일을 또 함께 이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비대위원님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는 우리 신용현 비대위원님은 초선이시긴 하지만 아주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또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신용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키가 조그마해서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온 신용현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출생지가 대전이 아니어서 대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애는 완전히 대전에서 나서 자라서 그야말로 대전이고요. 저 역시 대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아침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안철수 대표님의 그 정말로 이건 진심이다 하는 거를 느껴서 이제 입당을 했는데요. 입당해서 비례대표가 되고 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제가 선거 유세를 하면서 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앉아 계신 얼굴을 뵈면서 이분들 덕에 제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이 정말로 지지를 못 받았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전쟁터에서 그 용기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정말로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큰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을 현장에서 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빚을 갚는 일은 정말로 김성식 의장이 말씀하셨듯이 정책들 열심히 개발하고 국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 더해서 여기 대전, 충청, 세종 지역의 현안을 말씀을 해주시면 열심히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충청 지역의 지역구 위원장님들의 서로 소개하는 인사와 그리고 간단한 방문 현황 그리고 중앙당의 방문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2시 반이거든요. 원래 저희 회의가 3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대위원장님, 전 대표님 3시 지나서 이후에 운동활동과 계속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먼저 자기소개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몇 분만 인식을 해서 각 지역의 이야기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대전 시간위원장 신명식입니다. 제가 사회를 맡은 건 특별해서 맡은 게 아니라 행사를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맡게 됐고요. 제 오른쪽부터 쭉 이렇게 각 지역 위원장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발언까지 같이 그럼 너무 걸릴 것 같아서요. 우선 소개부터 쭉 하고. 예. 세종시 지역위원장 이강현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함으로써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신원관입니다. 충남 옛날 소비서 감사합니다. 홍성 예산위원장 최현병입니다. 어제 팩트에서 임명받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 지역주민 유대군이니까 제가 야당을 30년 했는데 그 이유가 새누리당의 정책이 틀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구과 지역위원장 김성환입니다. 올해 나이가 만으로 41살이어서요. 막내일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어르신들 잘 보시고 열심히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시고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지역을 맡고 있는 전훈기입니다. 앞으로 내년 대선에 집권 정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온 몸을 던져서라도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성울 지역위원장을 맡은 신현관입니다. 내년 대선에 집권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성합 고무열 지역위원장입니다. 한 3, 4개월 전에 정말 필물 나도록 열심히 뛴 그 결과가 우리 국민의당을 이렇게 많이 지지를 해줬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요즘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당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책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많은 이 얘기들은 논쟁을 꺼내놓고 어떻게가 없는 정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은 어떻게 정당, 대안이 있는 정당,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답을 내놓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정권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천안갑 이종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시 서울구의 안창현입니다. 우리 충청 지역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내년 대선에서 태풍이 해결돼서 결국은 정권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합쳐서 정말 내년에는 반드시 정권을 창출하는 그런 국민의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제천단역의 신현대 지역위원장입니다. 서울서 한 20여 년간 기업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제천단역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치를 시작한 신인입니다. 앞으로 신인의 패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본산 계룡산 이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남 당진시 지역위원장 송노섭입니다. 내년 대선에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산시 조병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산 의뢰 김광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예, 우리 지구당위원장 선임이 상당히 좀 예상보다 늦게 돼서 출근해 주신 분들도 있고 지금부터 저희가 열심히 그동안에 이뤄왔거나 아니면 미처 못했던 당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원래 예정은 됐던 대로 각 시도 지구의 그 도당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중앙당에 하신 말씀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비대위원장님이나 정책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 멘트를 해야 되니까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세종시 위원장님 계신데 세종시 위원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국민의당의 실체가 없을 때 26.74%의 득표율이 있었죠. 지금은 국민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답보 상태지요.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23년간 대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 현재 정년이 한 3년 남았습니다만 정치는 제가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직하고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 그리고 두 당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당이 잘할 거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심에 의해서 우리 당이 지금 전국의 제2당이 되고 그리고 제1야당이 되었고 국민 지지율에서 그리고 우리 당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약간의 그런 파울볼도 있었고 암타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국민의당이 전국을 정직하게 주도하고 있다. 과연 국민의당이 수권 정당이다. 과연 능력이 있구나. 이러한 홈런성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중앙당에 계신 분들도 정말로 단합해서 그런 좋은 정책도 내시고 또 우리는 그걸 자꾸 홍보해서 국민의당이 충청권에서 중심이 되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제가 세종시당 위원장이 되어서 보니까 말이에요. 세종시는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위원들도 다 거기다 민주당이 많죠. 더불어민주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새누리당이 거기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가서 이 땅옷을 받으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협조해 주어서 제가 3월 18일 날 시도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국민의당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충북 도당위원장님 신원관 충북 도당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충북 위원장 신원관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당과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그 감사드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난번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저희 안철수 전 대표님께 오만하고 불선한 무례하게 그지없는 연사를 했던 것이 아마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저 또한 이걸 듣고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것을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우리 정준규 비대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정치사회적 관점이 아니고 일반 대중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합리적 보수, 성찰적 진보라고 하는 큰 테두리 내에서 하나의 당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중도라고 표현한 적이 없지만 일반 국민들, 그 대다수 국민들은 저희들의 정체성을 중도 개혁 세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선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는 저는 이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보 10년, 보수 10년, 국민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제는 중도 세력에게 국가 경영을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대선의 기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보 10년, 보수 10년, 국민 어떠했습니까? 이제는 중도 세력인 저희 국민의당이 국가 경영을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조규선 충남 도당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은 소위 중심입니다. 이게 우리 충청권의 지역위원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이제 정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아까 박지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론, 언론이 힘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시대 정신을 아까 안철수 의원님께서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시대의 정신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시대 정신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곧 여론이다. 말은 무쇠도 녹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7곡분 이후의 이상천 의원께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 백신을 개발해서 자기가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감명을 들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청년 실험 문제에 있어서도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홍보하고 또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정책적 면을 홍보해서 여론을 주도해 나가서 우리 정치의 꿈인, 우리 모두의 꿈인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충청권에서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유를 맡고 있는 제가 대전 시장위원장을 맡고 있어서요.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대전에서는 당무 현안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지구당이 인재 선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당 조직을 지금 건설을 해두고 계속 한 2, 3개월 동안 건설에 대한 과정에 있지만은 지구당과 그다음에 중앙당이 앞으로는 보다 더 긴밀한 업무적인 연결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책의 문제, 그다음에 인사의 문제, 그다음에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각 시도지구당하고 중앙당하고 사전에 연락하고 상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구조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앙당에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각 도당위원장님 말씀을 좀 듣고요.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다 말씀 듣지는 못하겠지만은 여기 비대위원장님 비롯해서 안철수 전 대표님 그리고 정책위원장님 비대위원들이 계시니까 이 기회에 우리 당의 발전과 그다음에 중앙당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몇 분 듣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들으시면은 마이크를 그쪽으로 드릴게요. 예예. 여기 마이크 좀. 일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국가도 국민도 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 국민의당 중심으로 비대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박지원 위원장님, 안철수 전 대표님 두 분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느 쪽에서 어떤 대화가 함께 나가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동의하시면 동의하는 순간부터 국민은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안철수 전 대표님께 제가 지난 2012년 대전 어느 모 식당에서 같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국무총리를 제안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습니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잘못된다는 제 조그마한 경험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함께 안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함께 가셔가지고 많은 마음의 고생이 있으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느 쪽에서 단일화다 이런 얘기하면 거절하십시오. 그래야 국민은 우리 국민의당을 믿고 지지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저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위원장 자격으로가 아니라 국민의당이 반드시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도지사는 남정길 새누리당 지사도 이제는 세종시로 청와대로 국회도 옮겨야 할 때가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조그만 예를 들면 주요 부처의 세종시에 있는 관계자들이 주말이면 서울로 출장하는 그 출장 비용이 1년에 207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현재는 작은 돈이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태산같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청와대는 먼저 계획 잡혔던 장군동으로 그리고 국회는 중원 지역에 공주의 KT 역사가 있습니다. 주변으로 옮기면 명실상부하게 충청권 중심으로 수도가 된다면 굳이 950만 명 유권자가 넘는 영남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호남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청권 물론 반대 안 합니다. 유권자가 영남에서도 950만 명이 넘는다는 점,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셔서 참
당의 중심부에 계시는 분들이 진지하게 의논해서 과연 우리 당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집권정당이 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할 수 있나, 이것을 잘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당이 집권정당에 대해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그런 천년만년 가도 기성세대가나 길른 젊은이들, 미래 영원히 태어나는 우리 대한민국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런 문전 옥탑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네, 또 말씀하실 분. 예, 그러면은 예. 네, 아까 인사드렸던 제천단 지역위원장 신현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움직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 공유경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치도 좀 공유가 되었으면 하고 공유 정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신인이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정치에는 매뉴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빨리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례 연구인데, 중앙당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위원회 우수 사례들이나 또 좋은 얘기들이 있으면 좀 그것을 발굴해내서 좀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준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에서 지역 그 위원회, 지구당 위원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선거 연령이 18세로 이제 낮춰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 차원에서는 18세에 낮춰지는 선거 연령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도 학생들하고 많이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정책위원장이 계시지만 최근에 민생과 관련된 이슈 메이킹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도출해낸 내용들에 대한 메이크업이 조금 약해서 저희들 그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조금 약하다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서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신인이니까 제가 어리광 좀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당원 모집을 하라고 9월 말까지 200명 모집하라고 해서 중앙당에서 막 문자가 날라옵니다. 근데 기왕이면 저는 좀 이런 거 날라올 때 채찍보다는 당근이 먼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뒤따라 나오는 얘기는 200명 안 되면 사고 위원회 처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여름에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런 문자 받으면 좀 기운 빠집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뭐 당원 많이 모집하면 뭐 그 안철수 대표님과의 점심, 뭐 마치 워렌 버핏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도 좀 열심히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좀 여기 준비해 주세요. 목소리가 커서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충남 아산의 은선거구 김광만입니다. 저는 차기 대권 후보로서 우리 당에서 정책 공약을 좀 한 가지 제안을 해주시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비례대표 13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바로 충북에서 말씀하신 당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앞으로 대권 선거가 이제 뭐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정책 공약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약 우리나라의 167만 명 연간 소요액은 2조 500억입니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셔서 꼭 정책 개발에 반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국민의당이 되어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여의도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지구당 위원장 임명장한테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기초위원을 재선하고 광역의원하고 이번에 처음 지구당 위원장을 됐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배지를 못 달았어도 진짜 당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는 비례대표 속계시는 분들 한 분도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있었기에 비례가 5번, 7번, 10번, 13번까지 당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구당 위원장들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역시 떼찌가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우스갯소리. 우리는 광역시가 1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전라남북도 광주, 서울시 국회의원이 이렇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3개 광역시가 국회의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례가 13분이에요. 13명인데 이분들한테 한 개 광역시 민원을 좀 담당하는 거로 좀 중앙당에서 채점을 해가지고 야 충남에 누구 그래서 충남에서 일어나는 우리 지구당에 일어나는 민원을 좀 그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의정활동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지역 수건사업이에요. 그럼 우리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이 현직 배지는 못 달았어도 야 내 지역에 뭐 20억 30억 100억짜리 사업 예산 갖다라. 대단한 놈들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번 오늘은 당정 집권당의 당정 협의를 뭐 예산 2017년도 좀 협의를 중이라는데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도 각 253개 지역위원장들한테 한 건씩만이라도 지역 수건 사업을 한번 좀 접수를 받으셔서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우리 정책위원장님 모든 의원님들이 똘똘 뭉치면 저는 반드시 지역의원의 수건 사업 한 건씩을 해결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좀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충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각 당원을 지금 많이 모집을 해야 되고 저도 2010년도에는 우리 충남 아산에서 23,000명의 당원을 입당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노력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매달 현황 파악을 하셔서 중앙당에 아까 막 좋은 말씀 하셨는데 뭐 비상대책위원장님이라든가 당대표님이라든가 좀 이런 시상제를 좀 해서 뭔가 사기를 얻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을 막 뿌리먹은 참 좀 때를 밥을 줘야 되는 밥 없이 컴버적거리고 맨날 일만 시키면 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주 해서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 2, 3등 하는 지역 위원장님들 불러서 좀 이렇게 고생했다. 누구의 치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끝머리로 우리 신용현 우리 비례 1번 의원님한테 정말로 감사합니다. 충남에 우리 안 대표님이 13일 동안에 천안 4월 8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 25분간 터미널 왔다 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은 24%의 당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충남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일한 겁니다. 우리 신용현 우리 비례대표 1번님이 지선거구에 오셔서 한번 유세해 주셔서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언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우리 박지원 비상대책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현 의원님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대신해서 여러 지역위원장님들 덕분에 국회의원 됐다 감사 말씀을 드려서 저도 안도를 했습니다. 신용현 의원님하고 우리 이태규, 김상화 의원님 세 분이 충청도의 연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당원당규 모든 것이 끝나면은 현역 의원,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을 전략지역, 우리 위원장님들은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아주 싫어해서 제가 전략지역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전략지역에 과거처럼 현역 지역위원장들도 이 자매결연 형식을 맡고 맺고 비례의원들은 지역을 맡아서 본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수 대표가 결국 잘 나서달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 위원장님들의 얘기를 추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철수 대표나 손정배 전 대표 등이 본격적으로 민생 투어도 하고 정책도 또 강연도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지지도가 또 대선 후보 선호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체성을 언급하신 신원관 충북도당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은 중도 개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극좌도 배제하지만은 극우도 배제하기 때문에 중도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좀 대북 정책에 진보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극좌 세력으로 매도를 당합니다만 저부터 조심하면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집권입니다. 이 집권의 길로 가는데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선 충남도당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언론과의 소통, 그것을 위해서 우리 김세환 위원장을 대전에 주재하는 부대변인으로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도 조금 협력을 해가지고 대변인 역할을 대전 충남북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청권 위원장님들도 잘 활용하고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홍기 공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를 수도권으로 죄송합니다. 수도로 결정하는 청와대도 국회도 모든 것을 다 옮겨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는 사실 제가 원내대표 때 박근혜 대통령 측과 협상을 해서 그 사람들 표가 적었습니다. 내가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세종시에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고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정치는 힘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했지만은 제가 당시 당 대표가 정석인 의장이었는데 절대 표결하지 말고 진다. 당 한판 내린다. 그러면서 세종시 부결안을 무서워했는데 제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지켜냈던 것, 그거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은 개헌사항입니다. 개헌을 해야 수도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따 한번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정치 18세 선거 연령이나 이런 문제는 노력을 하고 선거 연령을 내리는데 당에서도 동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책의 메이크업이 약하다. 조금 더 현장을 강화하겠습니다만은 제 책임도 큽니다. 우리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맨 먼저 이 전기료 인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한테 전국에 현수막을 붙입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봅시다. 왜냐하면 현수막 하나 붙이려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의석수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후보자가 많은데 우리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열을 늦게 붙여가지고 그 효력을 반감시킨 원흉이 저다. 그래서 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조직부총장 제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좀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는데 이 열악한 환경에서 당원 모집 뛰어다니는데 200명 못하면 사고당구 만들어서 이 원장 자르겠다 하는 식의 공갈형 그런 문자는 보내지 마시고 제가 자꾸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원 모집을 많이 하면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줘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제가 만약 그 문자 받았다고 하면은 집어치 던져버렸을 건데 그래도 이 충청도 양반 위원장님들이라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황인철 조직담당 부총장도 대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고쳐주겠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아마 이건 과학 입국, 교육 입국을 가장 많이 부르짖는 분이 안철수 대표입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를 얘기하는 분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발등에 불 떨어진 현안을 쫓아다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치 지도자 중에 유일하게 미래를 얘기하신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DJ이고 또 한 분이 안철수다. 그래서 과학 입국, 교육 입국을 부르짖기 때문에 이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그거 하려면 고등학교 의무교육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따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산 김광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거기까지고 비례대표 의원들 하신 것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안철수 저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왜 필요 없는 박지원이가 저렇게 답변하고 있느냐 하는데 원하시는 대로 아닙니까? 안철수 전 대표께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 이전이나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면 대선 공약이 되니까 똑똑하십시오. 대부분 중요한 현안들은 지금 박주영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만 저한테 떠넘기셨는데요. 우선은 저는 행정 수도 이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비효율성이라든지 지금 국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 빨리 대처 못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서 지금 절반의 지금 이전밖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헌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저희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국회 일단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될 때 저는 꼭 행정 수도 이전은 개헌 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문제는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초중고 교육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노동자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미래를 준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교육을 바꿔서 창의적인 인재를 만드는 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모든 분야보다 우선은 어떻게 하면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모든 예산, 역량을 집결을 하고 그 다음 순서로 이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 공약 발표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오늘 혹시 다른 시간을 갖지 못하신 지역위원장님한테 제가 죄송스럽다고 양해를 구하고요. 이것으로 대전 충청에서부터 우리 다시 모여서 새롭게 2018년도에 집권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뛰어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전 충청 지구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